미국 의회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CRS는 한국이 미국의 핵신뢰성에 자신이 없다면 이란 단서를 달았다. 14일 이슈밸리는 지난 4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42쪽 분량의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1장 정도였다. CRS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고려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무장 세력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CRS는 한국의 일각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면서도 미 의회 분석가들은 핵 확장 억제력이 미국의 비전략적 핵 그 이상의 가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우려는 기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CRS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국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CRS 보고서 36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됐다.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CRS가 작성한 보고서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 내부에선 과거 금기시됐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비건 대표는 목요인 미국 미시간대 강연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의 핵 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미국 정부가 방위비 500% 인상론을 주장했을 때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핵무장론이 거세게 몰아쳤다. 당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미국 방위비 인상론의 명분을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만든 CRS 보고서에 한국 핵무장을 논한 것이다. 미국의 대한국에 관한 핵무장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각오한 나라다. 기술과 자본은 이미 축적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핵무장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청와대가 마음만 통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설령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더라도 이미 수십에서 수천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진짜 백악관 주인이 허락하느냐에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아시아의 연쇄 핵무장 도미노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미국 안보에 도리어 위협을 줄 것을 알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임 중 이러한 금기어가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 CRS 보고서와 작년 스티브 비건이 발언이 근거다. 이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 있다. 당시 보고서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본다면서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더는 해외 주둔 미군에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한다. 트럼프가 올 11월 재선을 할지 미지수지만 설령 다른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경제가
엉망이 된 미국으로서 과거처럼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한반도 지킴이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과거 전통적 강대국들은 그 권위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앞으로도 이후 시대 누가 누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게 됐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핵무장 카드를 언제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다 꺼낼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CRS 예상도 대부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BC,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 보내기 페이스북로 기사 보내기 트위터로 기사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로 기사 보내기 URL 복사로 기사 보내기 이메일로 기사 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 스크랩하기. 한국이 제재로 겪을 고통은 북한이 겪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수소탄 모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관찰하는 모습. 한국이 정말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즉시 전세계가 제재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로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완전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독자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원자력 설비 능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 중 하나인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핵개발을 결심하면 2년 내로 핵탄두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핵개발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서 교수는 2015년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 즉시 전세계가 한국을 제재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NPT 제재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제재로 겪을 고통은 북한이 겪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수출 제한형인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황 교수는 중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경제가 사드 배치 문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국의 전력망과 의료 분야라고 BBC는 내다봤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37.5%에 달하며 2024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8.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이 원전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데 있다. 한국에는 우라늄 광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연료 수입은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 가입돼 있는 원자력 원료 공급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이 핵연료를 수입할 길은 막히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이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했던 2011년보다 더 심각한 전력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틸러스 연구소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쓴 2014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황일도 교수는 그동안 운용되고 있던 원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핵연료 수입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발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핵연료에 대한 제재로 즉시 타격을 입게 될 부분은 의료 분야라고 황 교수는 말한다. 엑스선이나 시티,
MRI 영상을 찍을 때 방사성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반감기, 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NSG 차원에서 핵물질의 공급이 중단되면 며칠 내로 이런 의료기기를 못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못지않은 비용이 든다.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력, 의료 분야에까지 미치는 피해까지 따져봐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는 절대무기까지 개발에 성공했고 가까운 미래에 미봉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SPN 서울평양뉴스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입장 발언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부인했다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후 다시 이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이 갈수록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4,000개가 넘는 핵무기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북한의 대남 핵우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남북 핵균형이 실현돼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핵 확산 체제에 손상을 가져올 한국의 핵무장을 나서서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정 실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모두 앞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핵무장 국가 사례들과 현재의 한, 미 및 한, 중 관계를 고려하면 만약 한국이 앞으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주변 강대국들은 초기에는 강력한 반대나 절제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가 곧 형식적 반대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용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